자, 이제 좀 글로벌 기업들의 이 전략을 놓고 보면 지금 이제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떠들고 있는 거고 그동안 그 메모리에 주력하던 삼성전자가 이제 시스템하고 그렇죠. 파운드리에 확대하겠다고 나왔고 장기적으로 좀 비메모리도 본격적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가겠다는 의지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했죠. 올해 특별히. 네. 거기다 반대로 또 인텔은 야 이게 비메모리만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나 우리도 메모리 해야 되겠다. 어차피 만드는 거야 똑같이 만드는 거고 설계하는 능력의 차이일 뿐인 건데 우리도 그러면 메모리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나온 상황이라서 이게 그 우리하고 중국 간의 경쟁만이 아니라 이 선진국하고도 경쟁이고 이게 서로 막 치고받는 경쟁이 지금 업역을 뛰어넘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지금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경쟁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초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 기존에는 치킨 게임이라는 것도 저희가 많이 썼지만 결국에는 D램 업체끼리의 치킨 게임이었었고 네. 낸드 업체끼리의 치킨 게임이었었고 CPU 업체끼리의 치킨 게임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네.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를 만들던 기업이 비메모리를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네. 비메모리 하던 기업이 메모리를 직접 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저희 반도체 쪽에서의 이제 경쟁 구도라는 것들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바운더리, 국경이라는 개념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뭐 나라와 나라라는 경계가 작은 경계가 있어서 D램의 경계, 낸드의 경계, 뭐 CPU, AP의 경계가 있었다면 이제는 반도체라는 아예 그냥 큰 땅덩어리 안에서 이 안에는 경계 자체가 희미해지면서 네. 어떻게 보면 무한 경쟁 시제로 드립하는 거고 네. 물론 그 경쟁이 뭐 방향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만 당장 뭐 내년부터 엄청난 치열한 경쟁이 생기진 않겠죠. 왜냐하면 기존에 안 하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간다는 것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진입장벽을 넘어야 되는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시기가 일단 뭐 1, 2년 이상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기존에 있었던 치킨 게임하고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네.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비슷한 애들끼리의 경쟁에서는 내가 뭘 잘해야 되는지가 명확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떤 또 쪽에 투자를 하고 어떤 쪽에 R&D를 해야 되는지가 명확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내가 잘 모르는 분야 기업들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도 전문가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상대 진영에서 이미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굉장히 복잡한 구도의 경쟁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전에 인텔이 한국에서 이제 업테인 메모리에 대한 이제 발표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이제 얘기를 했던 것들이 왜 미국에서 하지 않고 한국에 와서 했어 그 발표회를? 네. 뭐 왜 도대체? 한국이 뭐 사실은 메모리의 공급자로서 1위지 저희들 수요로서는 굉장히 작은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굳이 한국에 와서 했다는 이유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일종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선전포고의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닐까. 나 이제 메모리 본격적으로 할 거야 라는 것들. 근데 저희들이 사실은 좀 알아야 되는 게 인텔이 비메모리 업체로 워낙 저희들이 CPU에 강자였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만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메모리를 계속 해왔던 기업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D램을 가장 먼저 개발해서 상용화 했던 업체가 인텔이고요. 네. 인텔이 어떻게 보면 D램의 종주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낸드로 얘기를 하면은 여지까지 D램 사업을 접었지 낸드는 접은 적이 없어요. 인텔이. 계속 낸드는 생산하고 있었고 네. 지금도 인텔의 낸드 시장 점유율이 한 5% 정도는 돼요. 많을 땐 7%까지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인텔이라는 기업이 메모리에 대한 원천 기술도 더 갖고 있고 생산했던 경험도 있고 실제로 낸드는 현재까지도 한 번도 중단해 본 적이 없고 사업을 계속 했던 분야다 보니까 인텔이 메모리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생뚱맞은 새로운 천여제를 개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삼성 따라오려면 멀었지라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일부 있지만 인텔은 사실은 메모리를 기존에도 계속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는 것들 염두에 둬야 되고 반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비메모리 쪽을 사실은 본격적으로 하질 않았죠.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부를 하긴 했었죠. 저희들이 네. 이미지 센서라든지 모바일에 들어가는 AP 같은 거는 이미 꽤 시장 점유율도 갖고 있어서 예.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를 꾸준히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메모리에서 발생하는 매출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없죠. 메모리 온리 했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좀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하고요. 네. 어쨌든 인텔이 메모리를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캐치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물론 양산 규모를 키우는 거는 또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거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단순히 기술력만 놓고 보면은 인텔이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D램에서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따라오는 것들이 중국이 따라오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따라올 수 있을 거다. 그렇겠죠. 기술력만 놓고 본다면 어쨌든 어떤 형태든지 그렇죠.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형태든지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랜드든 어쨌든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인텔이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할 때 그때 이 메모리 시장의 판도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 아닌가요? 거기다가 지금 중국이 반도체 굴기로 쫓아오고 있으니까 이러면 정말 피해 혈전이 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그 방향성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비메모리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메모리를 하게 되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인텔이 메모리 업체로 변신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네. 제가 볼 때는 인텔이 이미 비메모리 특히 CPU 쪽에는 이미 뭐 경쟁자가 없을 정도의 1위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업테인 메모리를 소개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D램과 낸드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타입의 메모리이지만 네. 이 다음 단계에서 인텔이 그럼 갑자기 깜짝 어떤 제품을 출시할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에는 네. CPU의 메모리가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저희들이 빌트인으로 들어간 것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메모리에서 하이브리드 타입을 했지만 사실은 하이브리드 메모리 자체도 삼성 하이닉스는 아직 양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걸음 앞서가 있는 건데 아마 시기가 몇 년 후가 될지 제가 뭐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인텔이 이제 우리는 메모리를 따로 사서 끼우지 않아도 되는 빌트인 CPU를 개발했습니다라고 발표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메모리를 굳이 사서 쓸 필요가 없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메모리 기술과 비메모리 기술을 하나의 칩에 단일 칩으로 구현해서 그것들을 시장에 하나만 끼면 공급을 된다.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나만 딱 되면은 끼면 된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모바일이나 뭐 휴대폰을 만드는 업체들이 굳이 메모리 따로 CPU 따로 싸가지고 조립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네. 하게 되면 부피도 커지고 가격도 비싸지고 설계도 단순해지고 설계도 훨씬 단순해지고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 훨씬 높아지죠. 속도도 네. 빨라질 것이고 네. 거기다가 지금 각각을 사서 끼우다 보니까 호환성 문제에 대해서도 늘 많이 저희들이 최적화하는 데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었는데 이미 최적화되는 단일 칩을 사서 끼우게 되면 그런 노력들이 다 필요가 없게 되기 네. 때문에 네. 이게 정말 양산만 된다면 경쟁력이 굉장히 파괴력 있는 경쟁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시기는 저희들이 예단하기 좀 어렵긴 해요. 네. 그런 방향으로 인텔은 지금 중장기적으로 포석을 두고 지금 업텐 메모리를 발표했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나도 비메모리 해볼까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생존하기 위해라면 메모리를 만드는 업체들은 본인들도 비메모리를 한꺼번에 자기들이 기술을 확보를 해서 원칙으로 가지 않으면 경쟁력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그냥 하청 기업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수준에 되면 네. 보조적으로만 어떤 네. 공급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것이 물론 당장 뭐 1, 2년, 2, 3년 내에 그렇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네. 어쨌든 반도체 시장의 큰 흐름을 볼 때는 결국에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맵을 하는 것들이 또 다른 먹거리를 찾는 차원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생존을 위한 저희들이 어떤 필수가 되는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중국이 지금까지 투입한 것만 하더라도 지금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이 됐고 네. 앞으로 더 많은 돈이 투입을 할 텐데 분명히 국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연간 수출해서 엄청난 흑자국이지만 반도체에서는 수백억 적자를 해마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무역 역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지는 다른 국가들이 반도체 칩을 무기화했을 때 꼼짝 못하고 당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산은 반드시 할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사실은 수출하기 위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수에 쓰기 위한 건데 문제는 전 세계 반도체 수요 중에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다 보니까 네. 중국이 반도체를 국산을 다 해버리면 우리의 수출 자체가 막히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큰 타격이 될 텐데 그것도
단기간에 엄청난 영향이 되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의 중국의 생산 물량이 뭐 월 2만 장 규모라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규모이지만 네. 하지만 제가 늘 주장하지만 자본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네. 우리가 물리학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듯이 네. 어떤 자본이 투입이 된다면 어떤 형태는 변하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아웃풋이 나오게 되어 있다. 네. 그것이 결국에는 뭐 반도체로 하면 반도체 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반도체 공장이 될 수 있는 거고 반도체 인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어딘가 사라지는 않는다. 근데 그럼요. 지금 네. 10년에 걸쳐서 180조 원이 인풋이 들어간다면 네. 180조 원에 해당하는 아웃풋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요. 네. 결국에는 중국이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는 어떤 그런 시기는 반드시 올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론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모든 지금 발생하는 어떤 정책적인 리스크 같은 것들을 다 배제를 한다면 네. 2015년 이후가 되면은 중국의 생산 기준으로, 그러니까 네. 수요 기준보다는 생산 캐파 기준으로 하면 중국의 점유율이 그때 되면 최소한 15, 18%까지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2015년 이후가 되게 되면 2025년. 2025년 이후가 네네. 되게 되면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것은 늦춰질 수는 있죠. 지금도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있는 견제하고 효과들도 있고 네.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변수를 배제하면 이론적으로 2025년에 중국의 점유율이 18%가 되는 계산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론보다는 항상 못 미치죠. 현실은. 그렇지만 어쨌든 18이라는 수치는 굉장히 큰 수치예요. 네. 그래서 중국의 굴기라는 것들이 저희들이 사실은 느리지만 결국에 어느 시점에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고 차근차근 밟아올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장기적으로 제 이제 마지막 질문 궁금한 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그 미국에서는 인텔,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 다음에 중국에서는 뭐 어떤 기업, 네, 뭐 YMTC가 될 수도 있고, 네, 어디가 되든 그러니까 메모리하고 비메모리를 통합해서 하는 원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 두세 개로 세계 시장이 다시 재편된다고 봐야 되나요? 이제 그 시점은 사실은 시점 모르지만 네, 굉장히 먼 훗날일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저희들이 오늘의 주제가 과연 몇 년 후까지도 예측을 뭐 해야 그러긴 되는지가 하죠. 조금 그래도 좀 애매하긴 한데 장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저희들이 되니까.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10년, 20년도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후딱 지나가요. 네. 지나놓고 보면은 네. 사실은 삼성전자 1984년, 5년도에 뭐 반도체 메모리 하겠다고 했을 때 미국, 일본 기업들 코웃음 쳤거든요. 그렇죠. 뭐 니들이 할 테면 해봐. 그랬지만 저희들이 사실 한 20년 지나놓고 보니까 1위가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면 야, 뭐 메모리, 비메모리 원칩이 뭐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언제 나올 거야라고 지금 우리가 뭐 웃을 수도 있지만 그 시점 가서 보면은 생각보다 금방 그 시점이 빨리 왔네라고도 할 수 있어서 그래 보면 정말 한 3개, 4개 정도의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아울러서 원칩으로 만들 수 있는 기업들만 생존한다고 봤을 때 한국의 삼성전자는 일단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단은 좀 있긴 하죠. 현재로서는. 네. 그다음에 인텔이라든지 현재 비메모리 기업들이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능성은 있긴 있다고 봐요. 말씀드렸지만 팹리스 능력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팹리스 기업 매출 다 합쳐봤자 중국의 1위 업체 하나보다 적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설계 능력, 비메모리는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그 파운더리가 대만의 TSMC라는 네. 파운더리 1위 기업이 본인의 설계 능력은 없지만 굉장히 보면은 파운더리 능력 1위가 됐던 것들이 결국 비메모리 쪽은 상당 부분 아웃소싱을 통해서 생산한단 말이죠. 예. 그렇다 보면은 설계 능력만 갖고 있으면 비메모리 시장에서 어쨌든 본인의 역량을 갖추는 거는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중국의 비메모리 능력 우리보다 이미 앞서 있는데 이제는 팹을 짓고 있는 거죠. 네. 그동안 하드웨어는 없었는데 소프트웨어만 갖고 있었는데 하드웨어 짓는 거다 보니까 분명히 중국에서 국가적으로 한두 개 기업을 밀어준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아울러서 원칙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하나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네. 그래도 최소한 3파전이 되는 건데 또 일본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본에도 르네사스라는 굉장히 강한 비메모리 업체가 있고 네. 또 도시바라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일본에서도 한 개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면은 최소한 4개 정도의 빅4의 원칙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사실은 뭐 10년 뒤가 될지 아니면 그 이후가 될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당겨질 수도 있는 거죠. 어쩜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죠. 빨라질 수 있는 거죠. 요즘은 옛날보다 굉장히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지긴 하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지현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도체가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뭐 올 4, 4분기나 내년 1, 4분기 뭐 이 정도가 바닥일 것이다라고 하는 게 아마 시장에서 대세론으로 굳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내년은 올해보다는 좀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은 중국이 쫓아오고 있고 인텔도 우리 시장을 넘보고 있고 우리도 동시에 중국이나 인텔이 가지고 있는 시장을 거꾸로 잡아먹으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이 그렇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어서 지금이 그 어떤 때보다 반도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환점으로 봐야만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업들 지속적으로 투자도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지형도가 바뀌는 이런 전환 시기에 얼른 적응해서 새로운 강자로 재편되는 시장에서 군림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한상환의 오아시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